네,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였던 점이 확인되면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김경수 지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첫 강제 수사가 이제 불발이 됐기 때문에 특검의 속내도 상당히 좀 복잡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제출한 USB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 중에는 김 지사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방안을 자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드루킹은 목차만이라도 정리해서 내일 가지고 가겠다고 답한 뒤 약속 일정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대화 내역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를 다시 소환해 당시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이제 댓글 얘기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아니다. 김경수 지사랑 드루킹이랑 대선 공약 자문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죠. 맞습니다. 2017년 1월 5일경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해졌던 것 중에 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안이 강력한 외제,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제 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썼다는 얘기까지는 전해졌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특검이 이제 밝힌 내용이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 내용을 보니 1월 5일에 자문을 구했다라는 거죠. 김경수 현 경남지사가 당시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보필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 재벌 개혁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달라. 내용이 당장 만들기 어려우면 목차만이라도 달라. 이렇게 다급하게 이제 자문을 구한 게 맞고요. 자문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드루킹 쪽에서 자, 목차 바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1월 10일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연설을 하게 돼요. 기조연설을.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가 이제 또 확인이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 연설에 대한 반응이 어떻느냐고 다시 김경수 지사 쪽에서 드루킹에게 문의했다는 내용까지가 확인된 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건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건으로 또 그친다면 여러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 그룹도 당시에는 실체를 모르고 끼어 있었다라고 김경수 지사가 디펜스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특정 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자문을 구한 것만은 1회든 뭐 수회든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자, 특검은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어떤 지점을 포착을 한 것 같고요. 이 김경수 지사 조만간 이제 소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단독 보도를 제가 보니까 피의자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김경수 지사 쪽의 이 어떤 대응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드루킹이 특검에 USB를 넘겼는데요. 그 USB 안에 담겨 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이제 비밀 메신저로 주고받았던 내용인데 드루킹이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재벌개혁 방안 자료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10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목차라도 무방합니다. 라고 하니까 드루킹이 목차만이라도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며칠 뒤에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반응을 또 물어봤고 드루킹이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이제 만남의 정황 같은 메시지도 이제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뭐 홍보해 주시죠, 뭐 좀 도와주시죠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방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두 사람 사이에 뭐 의견을 구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밝혀야 될 것이 그동안에 여러 자문단체, 시민단체 중에 하나로서 만나왔었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 자문단체 수준의 만남이었고 그런 얘기들을 다른 곳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조연설 이후에 반응을 물어봤는데 드루킹에게만 물어봤느냐 아니면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말한 것처럼 다른 여러 자문그룹들에게도 물어봤느냐가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당시는 문재인 후보로서 공식적인 당에서의
경제개혁과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싱크탱크들이 있었거든요. 교수분들도 있었고 김정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던 이유는 또 무엇이냐도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이게 수사로 연결되는 것과는 조금은 좀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 물론 정황상 그 전보다는 가까운 인물이가 됐지만 지금 이거는 드루킹에 의한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고 조금 더 그 부분을 뭐 김경수 지사와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명, 명령을 해서 어떤 것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USB에 드루킹이란 사람이 뭐 그간에 뭐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과 주고받았던 건 상당히 많이 예. 담아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특검 쪽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뭐 조속히 조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중간 수사라도 좀 밝혀주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관사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피의자 소환하는데 좀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했다는 예. 단독 기사라는 부분을 저도 봤는데 예. 특검에서 봤던 것이 1년 동안에 드루킹에게 김경수 지사가 그 인터넷 기사 주소를 한 11개가량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를 가지고 업무 방해로 볼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아마 예.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정도라면 그래도 업무 방해를 가지고 적용을 하려면 뭔가 조금 더 밀착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대가 관계가 있었다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언론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청탁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거는 명백하게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알았다든가 하는데 그냥 시연의 장소에서 그냥 봤다는 것만으로 이게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예. 사용했다는 의미하고는 또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소환은 어쨌든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피의자 신분 소환이 아니라 다른 신분 뭐 소환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근데 소환 자체가 무산될까요? 당사자, 사건의 당사자. 예.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예. 지금 김경수 지사인데 예.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피의자 전환도 못한 상태에서 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는 게 특검이 어떻게 보면 예.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내지 않는다라면 뭐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김병미 교수님, 네. 어쨌든 드루킹이 여러 가지 자료가 담겨있는 USB를 특검에 냈고 이제 특검에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김경수 지사 소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도 이제 기각되고 이렇게 되면은 수사에 좀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사에 예. 대해서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주변에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있는 시그널의 메시지 등을 보건대 지난번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그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낼 필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 경제적 공지나 모임을 통해서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당시 대선 경선장에서 경인선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에 관련돼서 연결돼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는 만큼 실제로 대선 때부터 이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는 그러한 내용들은 없는지까지도 특검이 명확하게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네. 지금 뭐 이제 야권에서는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뭐 문정권의 최순실 될 네. 뻔한 건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는 좀 결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추가 해명도 좀 정치인으로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특검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항상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특검 그 이상이라도 난 나가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기 때문에 특검이 피의자 신분이냐 참고인 신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특검의 문제이고 김경수 지사는 안희정 지사 전 지사죠. 예. 처음에 스스로 먼저 출두했잖아요. 김경수 씨가 먼저 출두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내가 언제 낼 테니 나를 불러서 조사해 주십시오. 예. 특검에 내 발로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양재열 변호사 얘기처럼 여러 자문을 구했던 시민단체나 그룹 중에 원 오브 댐 일개 하나였을 뿐이고 전혀 어떤 뭐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순수한 관계였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 선의적 대가하지 않으면 아까 김영우 의원은 상당히 좀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어요.
이 남자 최순실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최순실이 될 뻔했다. 예.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걸 지금 인정한 겁니다. 야당도.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실체를 한번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밝힌다면 오히려 지금 이 디펜스하는 모습, 무슨 이 압수수색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안에서 받는 게 더 오히려 홀가분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도 저는 감안을 해서 예. 좀 먼저 움직여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보필하고 있던 상황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달라. 내용이 당장 만들기 어려우면 목차만이라도 달라. 예. 이렇게 다급하게 이제 자문을 구한 게 맞고요. 자문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드루킹 쪽에서 자 목차 바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1월 10일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연설을 하게 돼요. 기조 연설을. 예.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가 이제 또 확인이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 연설에 대한 반응이 어떻느냐고 다시 김경수 지사 쪽에서 드루킹에게 문의했다는 내용까지가 확인된 게 보도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건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이게 한두 건으로 또 그친다면 여러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 그룹도 당시에는 실체를 모르고 끼어 있었다라고 김경수 지사가 디펜스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예. 특정 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자문을 구한 것만은 1회든 뭐 수회든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특검은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어떤 지점을 포착을 한 것 같고요. 이 김경수 지사 조만간 이제 소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 예. 오늘 어떤 단독 보도를 제가 보니까 피의자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김경수 지사 쪽의 이 어떤 대응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드루킹이 특검에 USB를 넘겼는데요. 그 USB 안에 담겨 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이제 비밀 메신저로 주고받았던 네, 내용인데 하는 전망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피의자 신분 소환이 아니라 다른 신분 뭐 소환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근데 소환 자체가 무산될까요? 당사자, 사건의 당사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예. 지금 김경수 지사인데 예.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피의자 전환도 못한 상태에서 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는 게 특검이 어떻게 보면 예.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내지 않는다라면 뭐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김병미 교수님, 네. 어쨌든 드루킹이 여러 가지 자료가 담겨있는 USB를 특검에 냈고 이제 특검에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김경수 지사 소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도 이제 기각되고 이렇게 되면은 수사에 좀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사에 예. 대해서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주변에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있는 시그널의 메시지 등을 보건대 지난번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그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낼 필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 경제적 공지나 모임을 통해서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당시 대선 경선장에서 경인선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에 관련돼서 연결돼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는 만큼 실제로 대선 때부터 이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네,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였던 점이 확인되면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김경수 지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첫 강제 수사가 이제 불발이 됐기 때문에 특검의 속내도 상당히 좀 복잡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제출한 USB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 중에는 김 지사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방안을 자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드루킹은 목차만이라도 정리해서 내일 가지고 가겠다고 답한 뒤 약속 일정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대화 내역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를 다시 소환해 당시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이제 댓글 얘기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아니다. 김경수 지사랑 네. 드루킹이랑 대선 공약 자문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죠. 맞습니다. 2017년 1월 5일경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해졌던 것 중에 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안이 강력한 외제,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제 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썼다는 얘기까지는 전해졌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특검이 이제 밝힌 내용이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 내용을 보니 1월 5일에 자문을 구했다라는 거죠. 김경수 현 경남지사가 당시에 이제 드루킹이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재벌개혁 방안 자료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10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목차라도 무방합니다 라고 하니까 드루킹이 목차만이라도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며칠 뒤에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반응을 또 물어봤고, 드루킹이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이제 만남의 정황 같은 메시지도 이제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뭐 홍보해 주시죠, 뭐 좀 도와주시죠,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방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두 사람 사이에 뭐 의견을 구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밝혀야 될 것이 그동안에 여러 자문단체, 시민단체 중에 하나로서 만나왔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 자문단체 수준의 만남이었고 그런 얘기들을 다른 곳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조연설 이후에 반응을 물어봤는데 드루킹에게만 물어봤느냐, 아니면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말한 것처럼 다른 여러 자문그룹들에게도 물어봤느냐가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당시는 문재인 후보로서 공식적인 당에서의 뭐 경제개혁과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싱크탱크들이 있었거든요. 교수분들도 있었고, 김정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던 이유는 또 무엇이냐도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이게 수사로 연결되는 것과는 조금은 좀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 물론 정황상 그 전보다는 가까운 인물이가 됐지만 지금 이거는 드루킹에 의한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고, 조금 더 그 부분을 뭐 김경수 지사와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명, 명령을 해서 어떤 것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USB에 드루킹이란 사람이 뭐 그간에 뭐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과 주고받았던 건 상당히 많이 담아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특검 쪽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조속히 조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중간 수사라도 좀 밝혀주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관사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의자 소환하는데 좀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했다는 단독 기사라는 부분을 저도 봤는데 특검에서 봤던 것이 1년 동안에 드루킹에게 김경수 지사가 그 인터넷 기사 주소를 한 11개가량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업무 방해로 볼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아마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정도라면 그래도 업무 방해를 가지고 적용을 하려면 뭔가 조금 더 밀착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대가 관계가 있었다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언론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청탁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거는 명백하게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알았다든가 하는데 그냥 시연의 장소에서 그냥 봤다는 것만으로 이게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하고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소환은 어쨌든 불가피할 거라.